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만발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맞이해 주는데 영농철을 맞이해서 농사지시는 분들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흥농TV 스튜디오에서 요즘 고추밭 정식 전에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되느냐, 뭐를 넣어야 되느냐 하시는 분, 또 이제 육묘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많아갖고 오늘 정식전 고추밭 관리 그리고 육묘 관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추 재배 기술했는데 매년 이제 고추는 뭐 누구나 그냥 몇십 년씩 뭐 가정에서 먹을 것부터 판매용으로 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량 육묘, 좋은 육묘가 이제 좌우한다. 또 이제 토양의 산도는 이제 pH가 6.0에서 한 7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토양 산도가 맞지 않으면은 모든 작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를 잘 맞춰 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예줄 재배를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가뭄, 습해에 견디도록 잘 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완숙 퇴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미숙 퇴비로 인해 갖고 이제 중간에 청고병, 역병 이런 것들이 나갖고서 이제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걸 좀 잘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를 또 잘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추는 이제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 전환을 좀 잘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식거리를 이제 잘 확보해 갖고 광환경 개선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이 고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 속을 알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이제 금년에 고추 면적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한 3.9%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한 1000헥타 정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많이들 줄고요. 또 고령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이제 지난해 이제 건고추 가격이 좀 쌌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 면적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준다고 그러는 거는 농사를 잘 지면 이제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추 가격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의 AI 소일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 지시는데 이 네 가지만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은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수기 단축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기존 재배하는 데다가 추가로 30평 내지 50평에 하나 더 넣으시면 되고, 종자 처리나 또 육묘 처리는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FF하고 하나로 뜨고 이제 고추 정식 후에 농약 줄 때 같이 혼용을 해서 주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작물에 적용이 잘 된다. 고추 농사 이제 기후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 또 가뭄도 있고 고온 피해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이상 기상으로 인하여 태천 포장과 안암 포장은 이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지고 이제 가격 변동도 이제 심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이 농사의 토양의 기본 조건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고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고추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정 시비, 완숙 퇴비, 파종 시기에 이제 적정 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고추밭 만들기 전에 이 기빌로 전층 시비를 하고 이제 포장 준비할 때 이 적정 수분이 맞지 않으면은 마른 노타리 쳐놓고 비닐 포장하게 되면은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물을 준다 하더라도 고추 생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둑을 높게 줘갖고 배수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꾸면 이제 제곱이 되는 고추 농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추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고추를 2배 생산하시면 올해 고추 농사 지셔갖고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밭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밭 준비할 때 이제 농가들이 이제 이렇게 미숙 퇴비라든가 또 이제
농협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받은 퇴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추 종식 20일 전 내지 한 달 전에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고,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30평 내지 50평에 같이 놓고 노타를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놓고 노타를 칠 때 같이 해주면 이 미발효된 퇴비도 이 땅 살리기에 있는 시오모균이 접종돼 갖고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래서 이 미리 밭갈이나 이제 20일 전에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밭 두둑 만들 때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제일 고추 농사에서 문제되는 게 이제 총체벌레, 또 이제 가뭄 점적 관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가뭄 방지제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추 두둑 만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살충제라든가 또 역병이 심한 포장 같으면 이제 니도 밀집제를 이제 150평에 하나씩 이렇게 같이 겸용을 해서 두둑 만들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밭갈이는 이 퇴비라든가 이런 비료는 20일 전에, 또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면 한 달 전에 밭갈이 해놓고 노타리 쳐놨다가 정식 전에 이제 밭 준비를 해갖고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뭄 방지제가 의외로 지금 요즘에 농가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의 수분을 만나면은 이게 도토리 뭐냐 이렇게 부풀어가 굳어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작물할 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뭄을 이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연장. 그래서 이제 밭이 경사지라든가 이런 데는 위쪽에 항상 가물을 때는 요거를 50평에서 100평에 하나 1kg를 넣어주게 되면은 가뭄도 방지해주고, 또 가뭄이 방지되니까 석회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를 해주고요. 이 입자가 또 굵기 때문에 토양에 산소 공급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케미솔이 농가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서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두둑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걸 다 넣고 두둑을 만들 때, 이 두둑이 요즘에는 이제 고추들이 이제 다비를 하고 또 품종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밥이 많아야 됩니다. 밥이. 그래서 이제 1m 이 고추와 고추 간격을 1m 50에서 1m 80을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고추에서 여기 고추까지 1m 80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통풍도 잘 되고 또 이제 광합성도 잘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폭은 1m 80에 주간거리는 이게 40cm씩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활착도 잘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심게 되면 이제 평당 한 6주 정도, 또 이제 조금 더 저기 하면 한 7주 정도 이렇게 심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고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곁가지를 지금 제거를 아직 안 했죠. 이렇게 곁순 발생. 이 고추는 정식 후에 곁가지를 빨리 제거를 하면은 근권 확보가 안 됩니다. 근권 확보가. 그래서 곁가지를 방아다리 밑에 두세 개까지 두세 개는 곁가지 훑지 마시고 밑에만 이제 나중에 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초세화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근권 확보가 돼 갖고 초기 활착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심어놓고 방아다리 밑에 쫙 훑어버리면은 근권 확보가 안 되고 초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고추 두둑은 1m 50 내지 1m 80, 그리고 주간거리는 35에서 40cm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영주의 이제 조동선 사장님 댁인데, 여기는 이제 매년 이제 4종 세트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고추 농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농사 지시는 데다가 땅 살리기 30평에 하나 넣고, 육면은 이제 엑스칼리버를 이제 침지 처리하고요. 이제 정식 후에는 FF하고 하나로 또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이렇게 같이 조사하는데, 이게 6월 20일입니다. 6월 20날 여기 온도가 35도씩 34도인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이제 점적 관수를 이용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기와 포기는 1m 80. 이렇게 되면은 이 두둑은 90cm, 여기 고랑도 이제 한 90 이상 이렇게 1m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요 농가도 잘한 게 뭐냐면 이제 그물망을 써갖고서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이 연면적 확보가 잘 되고 광합성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농가도 이제 봉화인데, 여기는 이제 5종 세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6월 21일인데, 여기는 이제 4종 세트에다가 케미솔이 더 들어간 거죠. 여기는 이제 점적 관수를 할 수 없는 토양이기 때문에 여기 멀칭을 하고 공간도 이 이랑도 이게 다 멀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케미솔 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날도 온도가 35도인데 12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꽃잎이 늘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이 농가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항에다가 비닐 멀칭을 해주게 되면 이제 장마철에 과습 피해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탄저병으로부터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농가도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농가인데 이렇게 멀칭을 해주고 여기도 이제 겨순 제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겨순은 여기 이제 밑에 방아다리 2-3개 남겨놓고 이제 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농가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정호배 농가인데 정식 후에 여기 방아다리 밑에 잎과 겨순을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줘 버리니까 초기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 전에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려 갖고 앞으로 고추밭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은 고추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에 많습니다. 이 미발효된 퇴비 이거를 내게 되면은 이제 고추밭에 이제 응애, 선충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작은 뿌리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름에 이 미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6월, 7월 장마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유해 가스가 나오고 유해 미생물이 때문에 이제 역병, 시드름병, 청고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를 내실 분들은 겨울철이라든가 지난해 가을이라든가 봄에 일찍 내시고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에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백발백중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숙 퇴비가 이제 미치는 영향인데 이 미숙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일단 산소를 소비시키고요. 토양이 환원 상태로 발생이 돼 갖고 토양 속에 있는 철, 망간 이런 것들이 용해가 돼 갖고 식물에 독작용을 해 갖고 고추 부분이 붉게 되고 이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요. 이 산도가 낮아지면서 아질산 가스가 나오니까 뿌리끝을 녹여 갖고 이제 유해균이 이제 침입을 하고요. 토양 내 칼리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인산이 제일 고정이 돼 갖고 작물이 또 안 되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 갖고 미생물을 공격해 버리니까 유해균이 증식이 돼 갖고 뿌리가 이제 부패가 일어납니다, 뿌리가 부패되면 토양 내 양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니까 지상부가 또 약해지죠. 그리고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는 차라리 안 넣으니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제 고추에 이제 시드름병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숙 퇴비가 과다 사용 시에 온도가 오르면서 분해가 돼갖고 이제 가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렇게 땅 속에서 튀어 죽는 겁니다. 이게 다 튀어 죽어.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서 붙어버리면은 또 이제 뭡니까? 신비단무니병도 생기고요. 역병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곰팡이가 있잖아요. 뿌리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여기가 곰팡이가 나갖고 이렇게 썩어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청고병이 또 생겨버리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미발효된 퇴비를 써갖고 우리 밭을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고추가 병들게 만들고 약 주고 병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7, 8월 되면 이제 고추가 이렇게 시들어 죽습니다. 내 인생 내 팔자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요?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닥쳐졌던 지붕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밭 관리 잘하고 저런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제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되어야 이제 농사가 좌우된다 하는데 이 모든 농사가 이제 잘 되려면 이제 토양 환경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 비료만 쓰신다 그러면 15평 내지 이제 20평에 한 포 넣으시고요. 또 이제 기존의 사장님들이 농사 지시는 퇴비하고 병행한다 그러면은 30평 내지 50평에 한 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을 하고요.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일찍 심었을 때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 상승 효과. 그래서 냉해 동해로부터 덜 받고 지원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뿌리 활착이 빠릅니다.
그리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거리니까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또 토양에 있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장애라든가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것들 갖다가 가용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발달되면 어떻게 됐어요?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이 모래땅이라든가 마서터 같은 데서는 비료 용탈 현상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덜 난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에서 수분만 만나면은 여기 이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 토양이 부풀어 버립니다. 부풀어. 그리고 질소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 질소를 고정시켜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용성률로 바꿔줘 갖고 작물에 공급을 해줘서 균형 있게 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양은 이제 작물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비 오고 나면 딱딱한 토양은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과습해 버리면은 뿌리가 이제 시들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제 떼알 구조를 일으켜 갖고 통기성이 좋아지고 배수가 잘 되고요. 토양 내에 있는 수분, 양분 고정으로 해서 비료가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 그래서 제 이 땅 살리기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발효된 퇴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잘 발효된 퇴비는 어떤 퇴비냐? 만졌을 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퇴비를 토양에다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행농법과 땅 살리기 농법의 영양 공급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양분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양분이 올라갈 땐 과다가 되고 또 떨어질 때 이제 고갈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비를 주는데 또 많이 주면은 수세가 폭발되고 개화 불량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추를 심고 한 달 만에 이제 추비를 주라고 하는 이유도 이렇게 심어놓고 양분이 떨어지기 전에 이 선에서 이제 우리가 추비를 줘야 오랫동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추비를 주게 되면은 고추가 노랗게 꽃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불량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요즘에 고추들은 이제 연속 착과형 고추도 있지만 일시 착과형 고추들은 이 거름이 떨어져 버리면은 연속 착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이렇게 갑니다. 4개월 내지 6개월. 그래서 작물이 원할 때, 고추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양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불량과 고가도 덜 나타나고요. 특히 절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실 때는 30평 내지 50평, 요것만 쓰려면 15평 내지 20평에 한 포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을 때 15평 내지 20평에 하나씩 넣으실 때 우리가 화학비료는 같이 써줘야 됩니다. 이제 고추 전용 비료는 이제 50평 내지 70평에 하나씩 같이 넣으셔갖고 농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완숙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어떠냐? 좋은 퇴비는 토양을 개량도 시켜주고요. 토양 내에 들어가서 나쁜 균을 갖다 사멸시켜 버리고요.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보습력입니다. 가뭄을 덜 탑니다. 가뭄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분은 이제 전남의 이제 무안 지역의 농가인데 여기가 제 사종시트 갖고 하고 터널로 고추를 재배한 거거든요. 밑에 땅 살리기는 이제 30평에 하나 놓고 이 엑스칼리버를 갖고 침지 처리하고 정식 후에는 FA백 하나로 뚝을 갖고 옆면 살포했는데 그럼 이 FA백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FA백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에서 뽑은 추출물인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pH가 4입니다. 일단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된다.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준다. 그래서 영양 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기 때문에 절간이 일정하고 과가 크고요. 그래서 FA백은 농약 출정마다 계속 주게 되면은 내병성도 키워져 갖고 이제 작물도 잘 되지만 숫기 단축 효과도 있고요. 이제 고추에다가 이제 계속 뿌리게 되면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면 여태까지 딴 고추보다도 매달린 고추가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획기적인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뚝은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등록된 약재 줄 때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산소계의 이 살균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 약재 줄 때 같이 주게 되면 탄저병, 무름병, 뭐 녹균병이라든가 특히 이제 무름병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pH가 4기 때문에 우리 농약도 pH가 4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약의 혼용이 잘 된다, 또 안전하다, 이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유기물의 효과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이제 비료 효과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추비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고추는 추비를 또 잘 주셔야 되고요.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이제 2개월 이상 가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토양의 완충력 증대라는데,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쓰게 되면은 석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 효과도 있다. 이 육묘장은 이제 제 육묘장인데, 이제 고추 육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종 후 25일에 이식해갖고 이제 활착이 되어가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 육묘는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배 관리 육묘, 요즘에 이제 농가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요즘에 육묘상에서 거름이 떨어져 갖고 고추모가 잘 안 자란다. 또 이제 벌써 또 총체벌레가 생겼다, 진딧물이 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육묘 관리 때 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나가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딧물하고 총체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매개충이거든요. 그래서 정식 전에 반드시 방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육묘상에다가 뿌려주면 되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80일, 90일 육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물을 많이 줘갖고 이 잔록병 예방도 잔록병 때문에 문제되는 분도 있고, 또 과습해갖고 이제 아랫잎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토양 내에서 너무 묘상 내에서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 20일 말 되면 이제 고추 육묘를 정식할 때가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할 때 이제 이런 제품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총체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가루이라든가 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3, 40일 동안은 이제 방제 효과가 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예를 들어서 한 말에 20리터에 엑스칼리버 4분, 그러니까 한 5g 정도 넣으시고 베리마크 50ml짜리 하나 해갖고 같이 시석을 해갖고서 이제 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침지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한 2,500주에서 한 5,000주 정도 하게 되고요. 관주 처리할 때는 이제 물 20마리에 시석을 해갖고 엑스칼리버하고 정식 하루 전에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흡집 나방류에 아주 방제가 높고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제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하기 20일 전에 이제 이 고추는 이제 묘상에서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되고 웃자람을 방지해 줘야 되는데, 이 묘상은 작고 그러니까들 다 붙여놔 갖고 키만 커지는 육묘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육묘 간격을 트레이와 트레이 간격을 한 10cm 정도 이렇게 벌려줘 갖고 정식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경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튼튼하게 모를 경화를 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나가서 몸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화를 잘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육멸수가 길어지고 상토내에 양분이 고갈되니까 하엽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 자꾸 시들으니까 물은 많이 주니까 이제 세균성 병도 번져지고요. 이런 육묘는 이제 튼튼한 육묘가 아니죠. 그래서 건전한 육묘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아까 육묘일수를 60일 내지 70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8, 90일 잡아버리면은 상토 내에 거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번질날게 영양제 줘야 되고 비료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하엽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 지제부가 많이 이제 또 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가자마자 가서 이제 많이 몸살도 하고 또 역병의 원인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심으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이제 물 200리터에 시석해갖고 트레이 200장에다가 골고루 살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식 5일 전에 이렇게 뿌려주면 좋습니다. 여기는 제 육묘장에서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뿌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엑스칼리버 한 봉에 물 100리터에다가 베리마크 50ml짜리 5병을 시석해갖고 고추, 오이, 과채류
침지 후에 정식하는 건데,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이렇게 침지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성장기 내내 효과가 가거든요.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토양병으로 또 뿌리를 보호를 받고, 또 밝은 물질이 나와갖고 밝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재로서는 엑스칼리버를 따라갈 게 없다. 그리고 엑스칼리버는 또 질소 고정을 시켜갖고 성장기 내내 또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는 제품이고요. 베르마크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흡집하는 해충, 진딧물, 총체벌레, 또 나방류까지 이렇게 방지하는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서 심게 되면은 한 30일에서 한 4, 50일까지 진딧물, 응애, 총체, 나방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모를 심을 때 보면은 이 노화된 묘 때문에 아까 8, 90일, 100일 심전에 이렇게 된 묘를 갖다 심게 되면은 나가서 이 뿌리가 이게 원심분리가 그냥 돌어 있어 갖고요. 이게 이제 뿌리 활착이 안 됩니다. 이런 묘들은 이제 정식하기 전에 털어서 심어야 됩니다. 반쯤 털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식 일주일 전에 양분이 축적돼서 나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추모들을 쳤는데, 묘상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주게 되면 엑스칼리버하고 F100을 같이 주게 되면은 뿌리가 하얗게 다시 나와갖고 정식구의 활착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이제 고추가 이제 복한 내병계 고추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생종 고추거든요. 그래서 고추 육묘가 정식할 때 가장 좋은 육묘는 제가 권장하고 있는 요 육묘입니다. 요거. 저는 요 정도의 육묘를 권장하고 싶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이 정도의 육묘를 권장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경화를 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면은 60일에서 65일 정도 되고요. 요 정도 되면 70일 정도 육묘인데, 이 조생종 고추들은 일시 착과형이기 때문에 나가서 근권 확보가 되자마자 이게 이제 여기서 착과가 돼버리면은 일시 착과되고 나중에 연속 착과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 노화된 묘들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묘를 갖다가 심으면은 근권 확보도 잘 되고, 또 나가서 이제 개화가 돼갖고 착과가 되기 때문에 분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된 묘하고 이런 묘를 심었을 때 차이다. 그러면은 이런 묘는 이렇게 노화된 묘는 뿌리를 좀 원심 분리기 모양 돌았기 때문에 이걸 좀 반쯤 털어서 심어야 고추 활착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고추를 이렇게 해서 정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식 후 관리인데, 정식 후 30일 내지 25일 내지 30일에 일반적으로 측지를 제거해야 돼. 초세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세가 강하여 과범무하기 쉬운 품종의 경우는 이제 전체를 측지를 제거하고 초세를 안정시키고, 이제 조기 착과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세가 약할 경우는 일부 측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방아다리 밑에까지 다 이제 측지를 제거했고요. 여기는 이제 측지를 이제 2분 놔두고 이제 측지를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방임 상태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아래에 측지가 한 15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이제 위에 측지 두세 개만 남기고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잎을 남기고 격까지 제거하고 가장 가까운 잎에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잎을 초기에는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잎을 놔두고 측지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쫙 훑어버리면은 초기에 이제 근권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활착이 늦습니다. 차라리 방임한 거는 활착이 빠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양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요 전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고 방아다리 밑에 2개, 3개 정도 남기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걸 보십시오. 이 고추가 이제 노화된 묘도 정식을 하고, 또 개화된 고추모를 갖다가 이렇게 정식을 하고요. 방아다리 밑에 잎을 갖다 다 제거를 했죠. 이렇게 되니까 개화된 고추만 열리고 그 이후에는 고추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지수가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노랗게 돼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이 육묘가 노화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육묘는 65일에서 한 70일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경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추들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날씨 봐감에 정식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활착이 잘 되고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래서부터 이렇게 이제 겨순 발생이 잘 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게 한 10cm 정도 자랐을 때 여기 두세 개 남겨놓고 하엽을 갖다 제거해주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좋은 묘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이제 초기에 잎을 제거하고 심게 되면은 이제 초기 활착이 늦고 근권악과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완전히 이렇게 활착이 되었을 때 이제 잎을 제거하고 겨순을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농 4종 세트 농법의 이하이소일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 살리기 유기질만 쓴다 그러면은 이제 15평 내지 이제 20평에 한 포를 쓰시고 또 관행농법에 추가하신다 그러면 30평 내지 50평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엑스칼리버는 이제 모종 침지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고추 정식하기 전 일주일 전에 엑스칼리버 F100을 관주해 주게 되면 이제 뿌리 활착이 빨라진다. 그리고 F100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정식 후에 등록된 약재 줄 때 되면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줘 갖고 고추의 절간이라든가 과습 비대라든가 숙기 단축을 시켜주고요. 하나로 뜨고 이제 산소계의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 등록된 약재 줄 때 같이 주게 되면 특히 탄저병, 역병, 시드름병, 무름병에 아직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꼭 섞어 주시고요. 모든 농약의 혼용이 잘 된다. F100이나 하나로 뚝은 pH가 4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농약도 pH가 4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사용만 하면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고추의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신선도, 숙기 단축까지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재배 정식전 관리, 육묘 관리, 정식 후 초기 관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렸고요. 또 제 유튜브 검색창에 흥농TV 또 흥농 영농 상담실이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